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산업단지 네 번째 심층 기획 순서. 오늘은 포천시의회 이현석 의원님을 모시고 잠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옆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계속 이어서 장자 일반 산업단지 아직까지 시민분들이 구체적인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반대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포천시의회 특위 활동이 끝났습니다. 봄부터 있었는데요. 또 그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최근 또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끝났었죠. 네, 네, 그래서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네, 엊그저께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접한 또 이야기는 애초에 그 석탄 발전소가 포천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 포천 시민에게 이현석 의원님께서 간단히 그동안 그 지난 6당 지방선거 이후에 의정 활동 또 얼마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포천 시민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포천 미디어 성기철 대표님과 또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포천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다선거구의 후보로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힘입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들이 의원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그러면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천시 의회에서 이제 최근에 임시회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이현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석탄은 장자산단에 애초에 계획된 그 여론 공급원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언론 저희 지역 신문들을 통해서 또 임시회의에 어떤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주장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포천시 의회 제4기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시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석탄발전소에 따른 어떤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산단과 관련된 부분에 의원의 본임으로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본 결과 지난해죠. 아마 9월인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과 또 저희 집행부 관계자와 또 시행사 측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론회에서 얻었던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행되다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했고 또 저희 4기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 5월 24일 장자산단과 관련된 특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종근 의장과 함께 출범한 4기 의회는 장자산단과 관련된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라는 결론을 얻었고 지난 9월 11일인가요? 아마 한 150일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서 행정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누차례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선출직의 최고 책임자들이 어떤 수장의 입장에서 시행정을 하면서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 이제 환경단체 또 우리 시 입장에서의 관계자들에 대한 포천 미디어를 통해서
주장하는 부분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NG보다 석탄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도 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처음에 추진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73년부터 장자 산업단지 그 사업 지역에 아마 한센인들이 거주하면서 그들로부터 행한 건축 행위라든가 또 그들의 생계 수단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또 3D 업종인 염색이라든가 피역, 나영 공장 등이 들어오면서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그런 지금의 사태로까지 번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의 어떤 환경적 차원에서 행정적 부분으로 그 오염원을 배출하는 굴뚝을 한 곳으로 모아서 폐수 시설도 관리를 하고 또 공업용수도 한 곳에서 공급을 해주고 또 나염에 대한 부분은 스팀, 열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단화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장사산단이 산업단지에 따른 어떤 개발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한 행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으로 행정은 어떻든지 절차가 중요시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절차법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부분들이 행정은 그만큼 절차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적인 부분들이 네. 조금 뭐 저희들이 특이 활동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뒤죽박죽된 행정이었다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조성한 게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행정적 경험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 어쨌거나 경험이 없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변 인근 도시라든가 예. 뭐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그럼 거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조언을 받고 그곳에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와서 참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이제 행정부의 이제 절차상의 문제, 네. 그다음에 특히 그 환경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점 사항이 된 것 같은데, 네. 지난 5월에 이미 특위가 구성이 됐었죠. 네. 그 특위가 구성된 배경이 네.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네. 또 특위 활동 끝나고 나서의 결과 네. 조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네. 뭐냐 하면은 이제 시민들 특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뭔가 그 절차상에 그 어떤 하자가 네. 있지 않았나. 그래도 그 의혹을 캐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다시 말하자면은 네. 그 LNG로 하려고 했던 것이 네. 이 석탄으로 바뀌게 된 그 과정 의혹 네. 그거를 좀 밝혀줬으면 했는데 네. 사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현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위 활동이 네. 5월달에 시작한 특위 활동이 한 번 또 중간에 연기됐었죠. 네. 그 과정 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5월 24일 특위를 구성을 해놓고 활동을 하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원체 방대한 사업이고 또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연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의원들로서 그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각자가 전공한 분야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계 각층에 있는 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자문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불가결하게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약 150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그 확인된 결과 행정적인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부분들은 특위 활동을 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른 부분들은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인식한 날로부터 바로 또 올바른 길로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를 놔놓고 또 집행부에다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뭐 처벌 양정 규정에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또 시정에 대한 거 요구를 했고 또 과도한 부분들은 어떤 행정적 처벌도 요구를 했는데 다시 이제 저희 의회로 그 부분에 대한 건 넘어온 상황이고 또 그 결과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특위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의혹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 이제 의뢰를 해놓고 이제 포천시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감사를 받게 되겠죠. 또 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좀 심각한 좀 그 문제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그 임시회 때 5분 그 발언을 통해서 이현석 의원님이 애초에 이것은 LNG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중간에 석탄으로 등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가 계획했던 자료가 경기도 2010년 3월달에 그 문건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석탄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포천시에서 그렇다면은 그 석탄 그 LNG 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해명이나 그에 대한 자료, 특히 SEX에서 제안서 이런 거 뭐 안 주던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 애당초부터 LNG로 계획이 됐다는 부분들은 2010년도 3월에 저희 포천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승인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LNG를 주장을 했었고 또 주변에 계신 장자 3단 신평지 주변에 계신 주민들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또 동의서를 받았을 적에 LNG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시민들이 동의를 해줬던 부분들이고 또 주변에 아마 부지도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아마 매수했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직접 만나서 확인한 결과 LNG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매각 처분을 했던 부분들이지 애당초부터 석탄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 필요하는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안 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물론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중간에 석탄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부분은 있어요. 그 주민들이 장자 3단에 계시고 신평 1리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포천 시민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동의서 받은 분들이 거기에 국한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LNG로 추진을 하다가 석탄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왜 바뀌었냐라는 부분은 이제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는 LNG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공급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입주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2010년도에 경기도에 3단 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짚었어요. 그 여론으로 공급하는 LNG가 석탄보다 다소 고가이더라도 LNG로 가야만이 지역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그런 산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집행부에서 경기도에다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고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도 제가 2010년도에 제출됐던 서류권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의 때도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읽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문건에는 여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2014년 이전에 본 산업단지의 배관을 통한 LNG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 초기에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 또는 LPG 수송 이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LNG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석탄으로 갑자기 둔갑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특위 활동을 했던 특위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단지 입주 업체에 저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론에 대한 것 이것 때문에 석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뭐 우리 900여 공직자 누구도 아마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그곳에 우후죽순 생겨난 어떤 무허가 업체들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입주업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그걸 위해서 집단화해서 묶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업체들의 어떤 가격 경쟁 때문에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위는 뒷전으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석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집진 시설을 강화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석탄에도 또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에 제출한 그 내용에도 보면 아무리 집진 시설을 강화해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석탄으로에 대한 부분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CO2 발생 부분이라든가 또는 삭스, 녹수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석탄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뭐 집진시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걸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중간에 지금 뭐 경기 북부 지역은 그 대륜 에너지에서 아마 그 LNG에 따른 공급권을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부분이 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최초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운영에 있어서 포천의 LNG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운영상에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 비용 때문에 공급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는 부분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적극성을 띠고 대륜과 그 당시에 어떤 접촉을 벌였으면 저는 뭐 지난 일이지만 가능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륜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업인들은
이윤을 최대로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탄으로는 포천에서 애당초부터 검토도 안 했고 자기네 LNG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포천시에다가 넘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뭐 공동 부담 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트릭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석탄으로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자 봐라 대륜에서도 LNG에 대한 부분은 공급 못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들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후에 대륜에서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거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거 질의를 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왜? 그 당시에 물론 자기네들이 LNG에 대한 공급 관료에 대한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서로 모색하고 적극성을 띄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도 검토했었을 거다라고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응?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저도 들었는데요. 그 포천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억 보증을 서달라. 그래서 포천시 입장에서는 일개 업체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면은 또 의혹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석탄으로 간 거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좀 포천시에서는 결국은 대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포천시에서 한 곳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 사업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다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독점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서 LNG로 가야지. 그것을 이유로 결국은 50억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의 혈세로 이제 그걸 해서 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포천시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50억 정도야 환경 문제를 어차피 이제 큰 틀에서 내다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현석 의원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액체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는 나연, 염색, 피혁 이런 공장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폐수 처리 시설, 중앙에서 관리 시스템에서 일사천리 이제 움직인다. 곳곳에 있는 걸 다 지도 관리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취지가 있고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취지가 우선이 돼서 장제산업단지 산업단지 공단을 관리하고자 한다면은. 일단 주 목표가 환경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느새 포천시가 입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것이 구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적인 문제는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천시 의회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지역의 환경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다못해 처음에 포천시가 주장했던 뭐 CO2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현상, 기상 이변 속출 뭐 이런 것 때문에 LNG나 LPG 지하에다가 저장 탱크로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석탄으로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군요. 특별활동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 현재 그 감사원에 제출한 그 의뢰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공업용수 시설하고 또 폐수 처리 시설 이런 부분에 또 하자가 있다. 포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고 왜 요거에 대해서는 의뢰를 하신 거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실 입장이신지 한번.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포천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이런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은 공업용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업용수가 확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애당초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업용수에 따른 공급 계획은 저희가 지금 뭐 한탄강 그 댐이 건설이 되면서 지금 수몰 지역으로 그 운영이
실종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운산 취수장이 있었어요. 저희 네네. 시에서 운영을 하던 그 운산 취수장이 사실은 수몰 지역으로 잠기는 상황이고 네. 또 그래서 그 취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이제 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줬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운영권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쨌거나 수자원공사라는 것은 물을 팔아먹는 그 어쨌거나 네. 그 국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몰되면서 운영권에 따른 것까지 수자원공사로 모두 넘겨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서 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고 그 부분 가지고서 낼름 그 보상금을 받는 바람에 네. 이 운영권까지 수자원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양문 산단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는 시평 일대에 있는 기타의 업체들도 그렇고 또 이런 공업용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공업용수 부분이었는데 이 용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포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 하천 방류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정제로 해서 일부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산용수장에서 취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모든 걸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산용수장에서 쓰는 부분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 버린 거고 우리가 또, 쓸 수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공원용수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미 그 공업용수에 대한 운영권은 네.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존에 있는 그 방류된 그 정말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방류된 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 네.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게 예. 문제가 있었고 네. 추진하는 게. 네. 그래서 그 후에 이 공업용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쨌거나 문제로 대두되는 거고 또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기 대우발전소인가요? 계류비에 네네. 추진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떤 공업용수를 동두천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남는 공업용수를 한 80여억 원 공사비를 투여해서 대우발전소까지 끌어오고 다시 여기 장자산단까지 끌어오는 비용에 대한 부분 관록에서라는 것이 한 80억 정도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추진하는 그 산단에서 거기서 이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이제 임시 방편인 것이 우리 여기 지금 포천에서는 공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천에 방류되는 부분은 전량 하천으로 방류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생태계의 어떤 교란도 없는 거고 또 영평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갈수기에 냇물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량 우리 여기 산단에서 취수해서 쓴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뭐 문제로 대두되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이 활동 중에 그 한탄강 댐 건설을 하는 임진강 사업단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여기 소속 뭐 당의원들 유재빈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이나 저나 또 과거에 한탄강 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했던 저는 11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의원 넷이 가서 임진강 사업단장이 마침 또 그 당시 한탄강 댐 건설 반대를 하고 했었을 적에 그 실무 담당자였었다고 해요. 지금 단장으로 있는 분이. 그래서 친절히 저희가 설명도 들을 수 있었고 또 향후에 포천에서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용 댐이거든요. 그래서 늘상 그 포켓은 그 댐 포켓은 비워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포천시에서 요청했었을 땐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홍수 조절용 댐의 기능을 하면서 포켓에 대한 부분을 저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도
4만 톤에서 5만 톤 정도는 일 취수량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아마 98% 정도 공정률이 완공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동을 하면서 취수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개설을 하면 그 당시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차에 연천이 나중에 뭐 취소를 해가든 포천이 취소를 해가든 취소할 수 있는 관로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우리가 포천시에서 향후에 우리 여기 장자 산단뿐만이 아니라 기타 업체들이 유치되려고 한다면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지금이라도 그 관로 개설을 한탄강 댐에 저장되어 있는 공업용수에 대한 걸 취소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조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마침 이제 그 특이 활동 중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공업용수와 폐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뭐 파트별로 나눠서 제가 봤던 부분들인데 폐수 시설도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그 장자상단에는 나영 공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죽과 또 피혁 어떤 제품들 이런 거를 가공하는 입주업체들도 함께 운영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염색하고 남은 그런 폐수만 정화할 수 있는 폐수 시설이 아닌 또 가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죽을 가공하려고 들면 거기에 유지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기름 덩어리요. 또 이게 염색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처리 비용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도 더 복잡한 걸로 저희들이 이 특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가요? 전문적인 자문위원들로부터 뭐 받은 어떤 자문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떤 고도의 시설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폐수 시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어떤 그 룰이 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에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폐수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고 또 그런 시설을 한 뭐 인근 다른 지역의 지자체로부터도 어떤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룰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조건이 안 되면 일단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은 끝끝내 계약에 참석을 하게 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서서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졌어요. 이거는 뭐 그 특정 업체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한 10개 지자체에 그렇게 시설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서 지금 뭐 법적으로 계류 중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뭐 최초에 90한 2억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고 저희 뭐 SPC 법인에서 뭐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좀 가격을 조정하라 해서 한 53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제안을 했고 그 가격에 수주를 받아서 지금 공사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상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안을 해놓고 서로가 가격을 가지고서 밀고 땡기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도 제한된 가격을 무슨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땡겼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시인을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애당초부터도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저희한테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뭐 감사원 감사를 원래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집중적으로 아마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할 걸로 그렇게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실무자들에 대한 뭐 그 법적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네.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다라고 네. 지금 보는 시선에 있어서 명확하게 판명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공업용수시설 또 폐수 처리 시설 포천시가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미달 업체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이 있어도 일단 의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두 가지 사항인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LNG가 석탄으로 된 이후에도 뭔가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사도 뭐 같이 뭐 병행해서 진행이 될까요? 감사원에서?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뭐 의뢰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는 안 들어가나요? 감사원은? 글쎄요, 감사원에서 뭐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폐수 시설과 또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강력히 그 뭐 특위 활동을 하면서도 그 결과에 따른 부분은 애당초부터도 네.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뭐 감사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뭐 발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네. 만약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사원에서 그 두 부분만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감사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조사 과정에서 네. 그 전문 자문위원님들 이분들이 이제 그 우려하는 바 네. 그 LNG가 아닌 석탄 이것이 환경적인 피해 뭐 좀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시민들 잘 모르잖아요. 이거 석탄 발전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이거 안 좋긴 안 좋다. 다 누구나 그거 인식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보다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이 이제 직접 네. 거기서 어떤 앞으로의 그 상황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뭐 예. 논의가 있었고 또 자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은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은 온 네. 세계가 다 지금 뭐 그 이용에 대한 부분을 네. 지구 온난화라든가 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뭐 미국이 앞장서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또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네. 우리로서도 향후에 어떤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있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 네. 또 쓰지 않겠다라고 정부 입장도 그렇게 밝히는 거고 지금 영흥에 있는 발전소들도 석탄 발전소에 대한 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가 되는 상황들이고 네. 또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네. 점차 뭐 원자력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의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대기 환경이라든가 네. 또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었을 적에 제2차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석탄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면 그 석탄을 떼고 남은 그 남은 재래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시멘트 회사에서 회수해서 시멘트 만드는데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쓴 그 재를 발전소나 아니면 기타 여론으로 공급해서 쓴 재를 돈을 받고 지금 가져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대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매입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멘트 생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무한장 갖다가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2차적인 어떤 환경 피해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집진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부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우리 내륙 포천 같은 경우는 내륙에 있는 상황들이 여기 석탄 어떤 채굴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기차를 통해서 오던 네. 또 뭐 철로를 통해서 오던 뭐 배를 통해서 오던 인천으로부터 수송이 되던 어떤 루트로 수송이 되던 우리 지역에는 없는 연료이기 때문에 네. 운반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루 300여 대씩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부터 운반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인천으로부터 오게 되면 고양, 의정부 거쳐서 저희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물론 공급되는 과정에서 일산이나 네. 고양
또 의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차후에 치더라도 종점부인 신부까지 공급을 하려고 들다 보면 고속도로 종점부가 신북에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장자 3단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몇 킬로 안 되는데 거기 암만 시간적으로 차등을 주고 출발을 해서 출발시켜서 공급을 한다고 해도 하루 300여 대씩 25톤 트럭이 진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주민들 어떤 우리 포천의 어떤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새롭게 개설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일어날 걸로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던 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적인 부분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 재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후진국도 이용 안 하는 석탄발전소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여론 공급에 대한 건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생활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세교회에. 그럼 거기서 생산되는 열도 저희가 4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여론에 대한 부분은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운행하는 업체에서도 40% 정도 수용장 물을 내우고 또 나머지 열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열원 발생되는 부분에 따른 비용보다 그들이 거기서 타 업체, 뭐 김포라든가 그 처리 업체에 거기다 지금 갖다가 오히려 그 쓰레기들은 거기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 단가가 있는 거고 처리하면서 비용이 덜 발생인데요. 그래서 외주 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80톤인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우리 저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80%를 풀 가동했었을 적에 발생되는 그 여론에 대한 거, 또 부족한 여론에 대한 부분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으면 이런 석탄 발전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최초의 STX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 중간에 STX에서 기업이 어떤 도산 상태가 되면서 GSENR이라는 회사로 모든 사업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포천시는 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거나 기업 운영에 있어서 도산 우려에 있는 회사들과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냐. 그 부분에 대한 건 STX가 그랬죠. 또 웅진홀딩스의 계열사인 극동에서 우리 여기 장자 산단에 대한 전체 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지금 용수공급에 따른 것은 맑음물 주식회사라고 만들었지만 그 회사도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의 계열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웅진과 포천시가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왜 웅진에만 그렇게 모든 사업권이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하필이면 왜 망해가는 회사들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들과 이런 산단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맺어가지고 이 상황으로까지 왔나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도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고 한다면 석탄 발전소가 아닌 석탄을 여론 공급으로 하지 않는 뭐 그들이 이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이 대륜으로부터의 어떤 라인 공급이 안 됐었을 시에는 지하에다가 지하 탱크 저장소를 만들어서 라인이 개설될 때까지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거고 또 이 산단 승인을 받고 또 산자부에서 그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받았던 것이 네. 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위 활동 기간 동안에 보면 환경부에서는 포천의 환경에 대한 부분 아주 심각성 있게 그렇게 문제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석탄으로 여론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또 어쩐 제2차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분, 시민들의 건강, 지역 환경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누누이 매 문구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이렇게 중간에 느닷없이 석탄 발전소가 허가가 된 부분은 산자부에 적정치 못한 어떤 행정 절차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심지어는 어떤 위압이 있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도 본래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승인이 나면 그거에 따른 발전 사업이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발전 사업이 먼저 나왔고 네. 집단에너지 사업이 그 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 3개월 후에 나왔다. 그런 절차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포천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행정적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감사라든가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절차상 이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행정이 시행이 돼야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네. 믿음을 받는 그런 공신력 있는 행정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시민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도 이제 1인 시 또 반대 성명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천시의회에서 이제 우리 특위 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또 뭐 당부 말씀이나 앞으로의 계획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번 뭐 저희들이 우리 포천시에는 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일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또 듣도 보도 못한 메르스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우리 포천시는 물론 전국이 어떤 긴장과 경계로 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이런 뭐 황금 들녘을 보면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뿌듯하고 풍족한 그런 해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농민들이나 또 포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지 위에 뿌린 씨앗은 그 모두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뿌린 행정의 어떤 씨앗은 어떤 지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애당초부터 우리 포천 지역에는 어떤 기후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한 그런 행정의 어떤 씨앗을 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지난 5월 24일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은 뭐 앞전에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포천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그 믿음을 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런 장자상당과 같은 어떤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지는 행정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곧 포천 시민 누구도 포천시 행정을 아무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의 반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물론 이제 서장훈 시장님이 지금 어쨌거나 과거에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른 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천의 어떤 행정력에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분이 주장했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지금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권한대행 체제가 포천시 행정을 대행하고는 있지만 권한대행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 또 믿음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이 장자산단에 따른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또 그 행정이 뭐 집행자들은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접한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또 기타 시민들 어떤 행정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절차에 의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요구해 놓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발 앞서서 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의 표출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은 애당초부터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석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뭐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포천시에서 행정의 절차를 잘못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배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향후에 이 석탄발전소는 우리 포천시에 크나큰 재앙으로 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던 또 선진 사례라든가 후진국에서, 또 얼마 전에도 MBC에서 뭐 집중적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동남아의 그 암 환자들이 많은 부분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어떤 여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포천은 지형적으로 특이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두 곳에 또 기존 물론 거기는 복합화력발전소 LNG로 공급하는 발전소입니다만은 그거에 따른 뭐 LNG라고 해서 모든 뭐 오염원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지 형태의 불과 5km 반경 내에 저렇게 발전소가 두 개씩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발전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복합적으로 심의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번 되새겨보고 곱씹어보면서 어떤 반면교사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향후의 어떤 도시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 포천시에서 추구하는 관광사업을 우리가 주 사업의 어떤 대상으로 지금 타겟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자연을 이용한 어떤 사업과 함께 연맥을 지면서 거기 인위적인 어떤 발전 시설로 인해서 포천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그런 사업은 다시 한번 이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탄 발전소에 따른 어떤 심각성과 우려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사실은 전체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물론 뭐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자고 지금은 시위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이제 또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또 그 잘못을 이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행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지했었을 적에 바로 시정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또 우리 시에 대한 공신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석탄발전소와 반대하는 반대 의사의 뜻을 보이는 어떤 집단과도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언젠가는 인식을 해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리는 부분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다 보면 그 해결점을 찾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해결점을 찾는 시점이 바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앞당기고 또 우리 포천의 어떤 천혜 자원을 이용한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뭐 제가 뭐 이 시점에서 장시간 어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 특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또 일부 언론에서 짤막한 텍스트 보도 기사로 인해서 접하곤 하는데 굉장히 좀 부족했는데 오늘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특이 활동을 하면서 포천시 의회가 포천시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또 감사원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고 진짜 의회 본연의 그 임무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를 이제 직접 접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걸 알고 거기를 계속 갔을 때는 거기에 큰 진짜 재앙이 따른다. 이거를 시민분들이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좀 비록 앞으로 이제 포천시에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환경적인 문제 같은 거 또 미래 중차되는 문제는 앞으로도 심층 토론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장자 일반산업단지 심층 대담 순서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천시의회 다송고구 이현석 의원님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